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기후의 정의 그리고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위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후 요인 중에서 이제 위도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기후 요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이번에 알아볼 기후 요인은 수륙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수륙 분포. 아이고, 또 이 한자가 나오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자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물입니다. 물과 육지예요, 육지. 물과 육지의 분포가 기후 요인이래요. 즉, 기온, 강수, 바람 같은 기후 요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물과 육지의 분포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륙과 해양, 즉 육지와 땅은요, 비열이 달라서 육지와 바다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기온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열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비열이란 정의는 물질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킬로칼로리를 의미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즉, 뜨겁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뜨겁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우리의 예시 친구, 라면 친구를 데려오겠습니다. 라면 한 번쯤, 오늘 지난 영상에서 컵라면이 나왔는데 오늘은 봉지 라면을 한번 끓여볼 겁니다. 봉지 라면을 한번 끓여볼게요. 보글보글. 자,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불을 딱 올립니다. 자, 여러분, 올리고 10초 뒤에, 정확히 10초 뒤에 이 냄비 바닥에 손을 넣어보세요. 정말 뜨겁겠죠. 정말 뜨거울 겁니다. 그러나 물은 바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냄비가 육지,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이 바다, 해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불을 켰는데 이 냄비가 뜨거워지는 정도하고 물이 뜨거워지는 정도하고 다르더래요.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만 더. 여러분, 바다에 한번 놀러 가 보셨습니까? 바다를 무고식도 옆에서 그리면요,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바다입니다. 자, 그리고 햇님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자, 바다에 놀러 가 보셨죠? 자, 여러분, 뜨거운 한여름에 모래사장을 딱 가셔서 딱 신발 벗고 모래사장 딱 디디면 어떻습니까? 어우, 뜨거워 미칠 것 같아요. 막 뜨거워, 너무 뜨거워. 육지는 너무 뜨거워. 그런데 그러다가 바다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바다는 시원해요. 이상하다. 똑같은 태양빛을 받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육지가 훨씬 뜨거워요. 누구보다? 바다보다. 자, 이겁니다. 육지와 바다는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즉, 물과 땅은 성질이 달라서 똑같은 햇빛을 받더라도 뜨거워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정리할게요. 그렇게 뜨거워지는 정도를 비열이라고 합니다. 물이 육지보다 비열이 더 커서 똑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됩니다. 즉, 더 쉽게 정리하면 똑같은 태양빛을 줬을 때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바다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이 상황을 똑같이 또 반대로 돌려볼게요. 자, 이제 가스불을 끌게요. 가스불 껐어. 가스불을 끈 거야. 이거 껐어. 자, 라면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했어요. 라면이 다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기다린 다음에 딱 냄비를 만지면 금방 냄비가 식었어요. 근데 라면에다 이렇게 물 넣어보면 아직 그래도 온기는 있단 말이야. 다시 이번에 이 바다로 와가지고 밤바다 가보셨어요? 밤바다?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모래사장이 밤이 되면 시원해요. 바다 온도는 비슷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비열이 달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열이 달라서 육지는 빨리 뜨거워졌죠. 근데 또 빨리 식는 거야. 최종 정리. 육지와 바다는 비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태양빛을 줘도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더라. 바다는 빨리 뜨거워지지도 않고 빨리 식지도 않더라. 그러면 육지 근처에 있는 나라하고 바다 근처에 있는 나라하고 기온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겠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 물이 육지보다 비열이 커서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쉽게 식지 않는다.
반대로 육지는 비열이 작아서, 물보다 작아서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텍스트 보세요. 이제.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아서 여름에는 빨리 확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확 식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륙 지역은 해안 지역보다 여름에는 훨씬 덥고 겨울에는 훨씬 춥더라. 반면에 바다 쪽은,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여름엔 시원서늘하고 겨울엔 어느 정도 따뜻하더라. 어디보다? 육지 지역보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게 물과 육지의 분포, 수륙 분포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수륙 분포의 다음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을 보면요. 중위도 지역에 1년 내내 불어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편서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서풍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네, 편서풍이 뭔지만 지금 살짝 맛보기만 보고 갈게요. 쌤이 이렇게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편서풍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 대충 그려보면요. 우리나라가 있는 한 요쯤이죠. 여기서 한 영국 사이 요 정도. 한 요 정도 중위도죠. 그리고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좀 이렇게 한 요쯤. 네, 이쯤에 이렇게 1년 내내 불어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불어주는 바람. 정확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해볼게요. 편서풍이 뭔지. 편향됐다 이런 말 해봤죠. 편견 이런 말 들어보셨죠? 편중됐다, 한쪽으로 쏠렸다 이겁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쏠려서 불어온다 이거예요. 1년 내내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울 겁니다. 자, 이 편서풍이 불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다 어디서 온다 그래요? 여기 중국에서 온다 그러잖아. 우리나라의 그 황사 어디서 온다 그래요? 중국에서 온다 그러잖아. 이게 편서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편서풍이 부니까. 자, 편서풍이 이렇게 중위도에 계속 불어줍니다. 이 내용 숙지하시고 다시 텍스트로 돌아갈게요. 자, 이 편서풍이 탁월한 중위도에서는 이 대륙의 서쪽 해안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쪽 해안가 지역의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자, 볼게요. 다시 그림. 자, 선생님이 중위도에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유라시아 대륙을 봅시다. 서안과 동안 이렇게입니다. 동안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서안이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편서풍이 똑같이 불고 있는데요. 서안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까? 대서양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바닷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더라 이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쪽에 있는 데는요. 어디서 지금 편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까? 대륙에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대륙과 해양은 비열차가 있어서, 비열차가 달라서 육지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고 바다는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쉽게 식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성질이 이 바람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안 쪽은 해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반대로 여기 동안 지역은 육지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네요. 이해되실까요? 다시 텍스트로 볼게요. 그래서 대륙 서안은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해양의 영향을 받는 기후가 나타나더라. 그것을 우리는 해양성 기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륙 동안은 편서풍이 부는데 서안보다 영향이 작대요. 그리고 영향이 작은데 심지어 대륙 쪽에서 불어와. 계속 대륙 쪽에서 불어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지만 계절풍이라는 게 자꾸 불어주더래요. 대륙 동안에서는. 그러니 여기는 해양의 영향보다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기후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대륙성 기후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서안에서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 동안에서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 날씨 어때요? 겁나 덥고 겁나 습해요. 우리나라 겨울 기후는 어때요? 겁나 춥고 겁나 건조해요. 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름에는 확 뜨거워졌다가 겨울에는 확 식었다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반면 유럽을 가보면요.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0도쯤 근처예요. 0도쯤 근처. 우리나라는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0도쯤 근처야. 왜?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다는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쉽게 식지도 않으니까. 되셨죠?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네, 연중 편서풍이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여기 유럽 쪽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더라. 또 여긴 편서풍이 이렇게 불긴 부는데 대륙 쪽에서 불고, 그리고 여기 계절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주더라. 그래서 여기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볼 거는요. 바다와 가까운 지역은 바다와 먼 지역보다
강수량의 연 변화가 작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겠죠? 바다의 영향을 계속 받는 지역은 수분 공급이 일정할 거고 계속 그러니까 비가 일정하게 내려줄 텐데 바다에서 먼 지역은 수분도 공급이 잘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 이런 변칙적인 그런 변화가 너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연 변화가 굉장히 크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여름에 미친 듯이 비 오고요. 겨울에 비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눈이다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연 변화, 강수량의 연 변화가 바다 지역, 바다와 가까운 지역은 작고 바다와 먼 지역은 크더라.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에도 영향을 줍니다. 바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지표면에 기복이 많은 대륙은 해양보다 풍속이 약하다. 자, 이거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쌤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바다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바람이. 자, 바다 위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망망대해라 그러죠. 뭐 기껏해야 섬 이렇게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육지에는 건물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뭐 엄청 많죠. 자, 바람이 일단 뭔가를 부딪혀서 부는 거 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는 거하고 어디가 더 풍속이 빠를까요? 당연히 이 바다 쪽이 훨씬 빠르겠죠. 네, 그러니까 바다가 훨씬 더 풍속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대륙은 해양보다 풍속이 약하다 그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알아볼 것은 해발 고도입니다. 해발 고도가 뭡니까? 고도. 위로 올라가는 높이죠. 높이. 해발 고도는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기온은 낮아집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도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옷을 입습니까? 벗습니까? 입습니다. 왜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신서유기에 나오시는 그 은지원 씨라는 연예인분이 계시죠? 은지원 씨가 그랬어요. 은지원 씨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요.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태양 가까이 가는데 왜 추워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태양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요. 몇 광년인지 선생님 정확히 모르지만 광년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8,850m, 8km입니다. 8km 가까워졌다고 따뜻해질까요? 네, 사실 뭐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따뜻해지진 않겠죠. 네. 원리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우린 결과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이 태양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데펴주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데워줍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이렇게 표면이 있고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거잖아요. 이 지구에서 태양이 받은 에너지를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이 반사하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과학에서는 막 여기 배우잖아요. 뭐 대기권, 뭐 성층권, 중간권, 열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열권으로 가면은 태양으로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이렇게 배우실 건데, 자, 지리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이게 땅이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범위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층권 이상으로 배울 일이 없어요. 네, 열권까지는 신경을 안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서는 만년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년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100m당 약 0.6에서 1도씨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돼요. 그냥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기온은 낮아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장 여기서 우리 지리에서는 지역성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이용한 지역성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적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적도 지역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위도 부근은 일사량이 많아서 늘 덥다, 뜨겁다, 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여러분, 평균 기온이 여기가 보통 26에서 28도예요. 와, 26도에서 28도면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마침 적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뒤에를 딱 보니까 마침 높은 산지가 있네? 땅바닥은 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마침 내 뒤에 동네 뒷산이 좀 높아.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살면 시원하겠죠. 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원해진다며. 그러니까 적도 부근의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기온이 높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은
올라가서 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더래요. 원래 평균 26도에서 28도 정도 나타나야 되는 곳이 고도가 올라가니까 기온이 낮게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근데 연중 따뜻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늘 일정한 날씨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즉 상춘기후라고 합니다. 항상, 춘, 봄, 항상 봄 같은 기후, 상춘기후가 나타나다 이겁니다. 자료를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밑에는요, 막 열대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라이온킹 보셨죠? 라이온킹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여기 만년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적도 지역이에요, 적도 지역. 저위도 지역이에요. 이후에 해발고도 때문에 그런 거죠. 해발고도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자, 여기, 키토라는 곳과 마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나우스라는 곳은 딱 보니까 여기 해발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가 여러분 아시는 아마존이 살고 있던가 하는 그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키토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보니까요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데 위에 있는데 여기 해발고도가 왜 높아요? 여기 해안가 따라서 뭐가 있더라? 아예 참 안 됐다 하는 안데스 산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도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살고 있던 뒤에 안데스 산맥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키토하고 마나우스하고 연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니까 이 마나우스라는 데는 여기는 적도 지역이야. 엄청 덥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26도 같은 이런 1년 내내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반면 이 키토는 같은 위도에 있는데 같은 위도에 있으면은 같은 태양 일사량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기온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훨씬 낮더라 이거예요. 왜? 고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연중 한 15도쯤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에어컨 온도가 18도 하면 엄청 춥죠. 시원하고. 그죠? 계속 맞으면 춥잖아요. 그런 15도의 온도가 연중 이어진대요. 딱 좋죠. 딱 좋죠. 여기에 딱 반팔에 가디건이나 이런 거 입으면 딱 좋잖아. 바람막이 하나 딱 입으면 좋은 날씨. 이런 날씨가 이어지더라 이겁니다. 다시 정리. 해발고도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그래서 그걸 가장 극대화해서 활용한 곳이 여기더라.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고위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위도, 뭐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 올라갔나요? 그럴 리가. 고위도는 밑에도 추워 죽겠는데 위로 올라가면 더 추울 거 아니야. 말도 헛고이네, 그죠?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 사람들이 이 해발고도를 잘 활용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알아볼 기후 요인은 지형입니다. 지형 역시 기후 요소, 기온, 강수, 바람이 영향을 준대요. 보겠습니다. 자, 지형의 영향으로요.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쪽의 사면과 반대쪽에 바람이 불어 내려가는 사면이 기온과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거를 빈 화면에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산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짜잔, 산. 자, 산에 이렇게 바람이 분대요. 슉슉슉 바람이 분대요. 자, 바람입니다. 바람 가자. 바람이 간다, 바람. 자, 산을 만났어요. 바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산을 뚫고 갈까요? 그래, 바람이야, 나는 뚫고 간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 갑니까? 이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짜짜짜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배웠죠?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그러니 이 바람이 타고 올라가다가 수증기죠. 수증기 구름이 올라가다가 나 이쯤 여기서는 이제 내가 비가 될 것만 같아 해서 이 중턱에서는 비가 내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휙 하고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 모식도 이해되시죠? 바람이 타고 가다가 해발고도가 높아지니까 비를 뿌리고 비를 다 뿌린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바람이 부딪힌 사면 여기는요. 스뷴할까요? 건조할까요? 스뷴하겠죠. 왜? 여기는 비를 뿌려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뷴한 거예요. 반대로 비를 뿌리고 난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었대요. 여기는 어떨까요? 굉장히 건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조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형이 이런 영향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부딪히는 곳 여기를 바람이 부딪혀서 바람을 받는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람 바지사면이라고 부릅니다. 네, 바람을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람이 넘어갔죠? 바람이 넘어가서 비가 오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비에 그늘이 더있다 이런 뜻으로 비그늘 사면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딪히는 쪽은 스뷴해. 그러니까 바람 바지 사면은 스뷴해. 이 바람이 넘어간 곳은 건조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원리를 설명드릴 겁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극단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건조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비그늘 사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자, 이 산의 높이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2000m라고 해보겠습니다. 2000m. 자,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붑니다. 자, 바람은요, 수변한 수증기를 갖고 있을 때는 100m당 0.5도씨가 떨어지더래요. 100m에 0.5도씩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 1000m쯤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0.5도씨가 떨어진 거니까 원래 여기 밑에가 여기가 25도라고 해봅시다. 25도. 처음에 여기 바람이 출발했을 때가 25도입니다. 자, 나 1000m쯤 됐습니다. 그럼 한 5도쯤 줄어들었겠죠. 2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근데 우리가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비를 다 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비를 다 뿌린 거예요, 여기에. 그죠? 자, 그럼 1000m는 비를 다 뿌린 수증기가 없는 바람이 불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불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0.5도씩 아니라 1도씩 떨어지더래요. 1도씩. 그러니까 이제 1000m니까 10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서는 10도가 되는 거예요. 10도.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는 0.5도씩 1000m, 그래서 5도씨가 떨어졌고 여기는 1도씩 1000m, 10도가 떨어지더랍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방금 배웠죠? 물과 육지는 비열차라는 게 있어서 물이 있으니까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쉽게 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물이 없으니까 쉽게 식은 거예요. 그겁니다. 아무튼 그거예요. 자, 이러고 이제 바람이 타고 내려온다 그랬죠? 내려올 때는 얘 건조하니까 100m당 1도씩 올라간다며요. 2000m니까 2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30도가 되는 거예요. 어머. 처음에 바람이 불었던 여기는 25도인데 바람이 이렇게 계속 불어주면 2000m 산에 계속 넣으면 여기는 30도네요. 여기 그리고 비도 안 내린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건조하고 어마어마하게 온도도 올라갔네요. 아,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설명했던 과정 이제 원리 이해하셨다면 좋고 이해가 안 되셨다면 버리세요. 자, 결과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면 바람이 처음 불었던 곳보다 넘어간 곳은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해지더라. 이거를 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기후학자 펜시가 찾아낸 현상이에요. 독일의 펜시가 찾아낸 현상, 팬 현상. 바람이 불 때 바람바지 사면보다 비그늘 사면이 훨씬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해지더라 이겁니다. 네, 이걸 좀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을 드렸는데 수치 이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결과만 기억합시다. 바람바지 사면은 수변, 근데 여기 비그늘 사면은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해져 이겁니다. 되셨죠? 네, 텍스트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쪽의 사면, 바람바지 사면과 반대쪽 바람이 불어 내려가는 사면, 비그늘 사면은 기온과 강수량 차이가 크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다고요? 팬 현상이라고 그랬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방금 2000m 예시를 든 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산들이 보통 1700m에서 1800m예요.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2000m를 예시로 들었을 때 약 5도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어디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까요? 바로 우리가 배웠던 신기 조산대 지역들은 6000m, 8000m, 4000m 막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겠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 기후가 아예 달라지겠죠. 그러니 해발 고도가 특히 매우 높은 산지는 이런 차이가 극명하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올라간 쪽, 바람바지 사면은 다우지 비가 많이 오고 반대쪽은 사막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겁니다. 자, 미리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딘지 알고 계시죠? 여기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죠. 자, 여기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13,000mm가 내린 적이 있대요. 13,000mm. 13,000mm. 가늠이 되십니까? 13,000mm. 어마어마하게 비가 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13,000mm의 비가 내린 곳. 와, 이런 곳이 있더라. 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에 우리가 이렇게 이 칠레 국경선을 따라서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계속 바람이 불어주더라 이겁니다. 해안가에서 계속 1년 내내 바람이 불어준대요. 그게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배웠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무튼 바람이 계속 분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칠레 서쪽 이쪽은 계속 바람이 부니까 비가 좀 올 텐데 이 반대쪽 여기는 여기 쌤이 지금 화살표 지금 한대요. 여기는 계속 비그늘이에요. 계속 비그늘.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팬 현상입니다. 팬 현상.
되셨죠? 마지막 그림으로 정리할게요. 그림으로. 자, 바람 바지에서는 수분이 포함되어 와가지고 이렇게 비가 내린다. 그리고 넘어가면 하강하면서 건조해진다. 끝. 끝.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칠레 쪽에 사막이 형성된 원인을 모식도로 표현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결과 기억해야 될 건 뭐? 바람 바지는 수분에, 비그늘은 건조하고 온도가 올라갔어. 이걸 뭐라 그래? 팬 현상이라 그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격해도입니다. 격해도. 자, 격해도가 뭐냐면요. 격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간격이에요, 간격. 바다와의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와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다와 떨어져 있는 정도래요. 그래서 바다와 멀어질수록 바다의 영향이 줄어든대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 바다의 영향이 큰 해안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의 연교차와 일교차가 커지더래요. 왜요? 아까 우리 배웠죠? 바다와 육지는 비열 차이가 달라서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 바닷가는 빨리 뜨거워지지 않고 빨리 식지도 않는다. 그러니 육지 지역으로 갈수록 연교차와 일교차가 커지는 거죠. 네,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를 같은 말로 대륙도라고 합니다. 대륙의 영향을 얼만큼 받았니? 그게 바다와 얼만큼 떨어졌니와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연교차와 일교차가 커진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기후 요인이 해류가 되겠습니다. 해류. 여러분, 해류가 뭐예요? 바다의 흐름이에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자, 바닷물의 흐름이 있더래요. 바닷물의 흐름. 바닷물의 흐름이 있는데 이 바닷물이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기도 하고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기도 한대요.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부르고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라고 부르더래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텍스트 볼게요. 자,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해안은 한류가 흐르는 해안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대요. 자, 여러분 샤워 해보셨죠? 자, 샤워기를 이렇게 틀고요.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처음에 딱 물 틀면 처음에 물 틀자마자 바로 샤워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찬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12월, 1월 달에 샤워하려고 딱 물 틀었는데 찬물이 나오면 여러분 이 근처에도 가기 싫죠? 왜요? 찬물 근처는 추워요. 찬물 근처만 가도 추워요. 근데 이러다가 보일러에서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은 주변에만 있어도 따뜻해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목욕탕 갔을 때 온탕 옆은 따뜻하고요. 냉탕 옆은 추워요. 당연한 얘기죠. 그거예요. 난류가 흐르는 해안 근처는 당연히 기온이 높겠죠. 어디보다? 한류가 흐르는 해안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 그런다. 상승기류. 그래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내리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 그런다. 하강기류.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난류 근처는 강수량이 많더라 이겁니다. 많더라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요. 하강기류가 잘 발달합니다. 왜? 차가우니까. 그래서 하강기류가 잘 발달하다 보니 비가 잘 안 와서 사막이 형성되기도 하더라. 요겁니다. 사막이 형성되기도 하더라. 그림을 보시면요. 자, 여기 이남바느하고 윌비스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같은 위도에 있으니 당연히 태양 일산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온도가 같아야 될 텐데 여기는 난류가 흐르고 있고요. 여기는 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따뜻할까요? 난류가 흐르는 곳이 더 따뜻하겠죠. 여기는 한류가 흐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찬물이 계속 샤워기로 틀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따뜻한 물 샤워기로 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더 따뜻할까요? 여기가 더 따뜻하겠죠. 자,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난류 근처는 비가 많이 온다 그랬죠. 왜? 상승기류. 여기 한류 근처는 하강기류. 그러니까 여기 윌비스베이는 사막이 됐더라 이겁니다. 계속 강수량이 안 오다. 비가 안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되셨죠? 네. 선생님이 오늘 이 한류에서 한류의 위치하고 그리고 이 대기 안정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류 근처는 추워! 비가 안 와. 하강기류. 난류 근처는 따뜻해. 상승기류. 비가 자주 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기후 요인의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 추가로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나갔는데요. 영상 복습 계속 하시면서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시고요.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해드렸는데 어렵다면 패스하세요. 결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과만. 네, 꼭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해류의 위치 설명해드리고 대기 안정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린 다음에 대기 대순환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요. 안녕!